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모토라바 김준호입니다. 7월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첫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7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마일 1호 경마 내용 경마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는 이제 서울 경마가 원래 평소 11개에서 지금 12개로 좀 추가 편성이 됐고, 부산 경마가 이제 6개에서 5개로 한 경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1호 경마는 우리 김준호 위원께서 6경주 딱 중반부 6경주에 이 준메인 승부로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들어가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1등급 경주인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아작을 한번 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6경주와 10경주 김준호 위원의 오늘 1호 경마 방송 강력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김주원이가 준비한 승부는 이 초반부 3경주를 한구라 승부로 강하게 한번 때려볼 예정이고요. 후반부 11경주를 오늘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뭐 저희가 승부처를 허투루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한 배 타서 한구라 할 수 있는 경주, 여러분들이 이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경주를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선정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호 경마 바로 1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애증의 마필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6번마 블래싱 로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방춘식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 얘는 좀 흙을 맞았을 때 좀 못 뛰었어요. 주춤거리는, 흙을 맞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망사 가면을 씌우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모두 앞선에 던졌어요. 앞선에 던지면서 마체가 왜소한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 한 발을 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마필도 없어요. 이건 6번마 블래싱 로드는 방춘식 기수가 최근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붙드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거 무리하고 뭐 선두권을 나서겠다 이거보다는 차분한 말머리라 그러면 한 발은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6번마 블래싱 로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6번마 블래싱 로드. 자, 이게 꼭 뭔가가 좀 될 것 같으면, 직전에도 이게 완벽한 선행 찬스였기 때문에 인기 1위였는데 체중이 현장에서 또 급격하게 빠져버리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뭐 방춘식 기수가 올라탔다라는 것 외에는 뭐 마필 상태나 걸음은 나무랄 데 없이 좋다라는 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래싱 로드는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세게 봐야 될 타이밍이 맞고요. 그 밖에 마필 가운데 한 마리 더 좀 추천을 드려보자라면은 2번마 동해실버가 직전 경주 고대하던 첫 입상을 찍어냈습니다. 아주 느린 편성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면서 입상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블래싱 로드라는 발빠른 마필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선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레이스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 블래싱 로드는 이 곱게 따라가도 충분히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방춘식 기수가 초반에 이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으로 레이스를 임해준다라면은 동해실버한테도 한 번 더 이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인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번마 블래싱 로드를 가장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도전 세력 가운데에서는 2번마 동해실버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마 타우러스란 마필입니다. 이게 그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주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발주 위에 자꾸 그 주춤거리면서 후미권으로 좀 밀려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채찍을 대고 올라왔을 때 채찍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00m 아무리 편성이 좀 약하다고 해도 1200m 좀 만만치 않지 않나라고 평가했던 말인데, 어찌됐든 이 청강성이 끌어가는 레이스를 그 외곽 정리하고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타우러스 이번 경주도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5번마 타우러스는 뭐 앞선 공략도 가능했지만 뭐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네, 5번 타우러스.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얘 놓고 다 팔리겠죠. 네, 타우러스는 뭐 이번에도 이 상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직전 경주 보여줬던 걸음만 뽑아내면은
무난하게 우승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 쪽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훈련 강도를 지난주까지 상당히 높게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컨디션은 뭐 크게 문제 없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도전권 마필 가운데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 주행 악벽 때문에 다소 좀 고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3번마 형마푸가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내용도 괜찮았고요. 이 6번마 메가시티가 튀어나가고 바로 그 뒷자리를 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만났기 때문에 일단 3번마 형마푸 직전에는 말이 정말 안 좋았고요. 이번에 살아났기 때문에 3번도 복병권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1호 경마 항구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승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등급의 이제 기복형 마필, 약간 이제 기복형보다 이제 부친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버마 헤달레가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걸음을 내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오버마 헤달레가 편성을 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마 헤달레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버마 헤달레 김준호 의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자, 이번 경주가 이 5번마 해달래 거기에 6번마 동틀 때 휴양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편성상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한센바로우즈도 있고 지금 얼레벌레 팔릴 마필들이 많은 그런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강축에 정말 많이 봐주면 두 방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이거는 한 방으로 좁혀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한 방으로 좁혀질 수 있는 경주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한 방으로 좁혀지면 그냥 걷다가 다 거의 때려 박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기다가 얼마 때려 박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배팅 강도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정말로 한번 세게 붙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두 방으로 구멍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번 경주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3경주를 통해서 배팅 자금 김주원이가 넉넉하게 한번 확보해 드릴 테니까요. 믿고 한 배 타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맙시다. 이거는 6번마 컴플리트 하이입니다. 6번마 컴플리트 하이. 얘가 이제 다리 쪽이 좋지 않아서 조경도를 계속해서 올리지 못해요. 어찌 보면 얘가 계속해서 마지막 결정력 한 방이 부족하고 부진한 성적을 걷고 있는 말은 분명한데 얘의 강점이라면 이 경주에서는 정상적이라 그러면요. 얘는 자꾸도 손을 흘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컴플리트 하이는 여기서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컴플리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정말 같이 방송을 찍으면서 잠깐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 컴플리트 아이가 이번에 내용이 정말로 기가 막히거든요. 그걸 또 김준호 의원이 평일 내내 분석을 하면서 이걸 찾아내신 겁니다. 어쨌거나 컴플리트 아이는 이번에 이 입상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주셔야 될 배팅 타이밍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6번마 컴플리트 아이는 복승식도 복승식이고 3복으로도 와도 배당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양한 승식으로 여러분들 현명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인기마가 이 8번마 아마노르네, 거기에 2번마 마샤, 거기에 4번 햇살왕자 같은 마필들도 누네스 바람 때문에 좀 팔릴 것 같은데, 자, 인기마 중에는 뭘 세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면 두 마필은 봐야겠죠. 마샤와 그 아마노르인데, 근데 다 단점이 있어요. 마샤는 그 마체가 묘사한 마필인데 순발력보다는 출력에 자꾸 이제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노르도 최근에 보면 그 김동수 기수가 정말 많이 참고 잘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전에 보면 조한별 기수가 약간 서둘렀을 때 보면 외곽만 조금 심소진을 했을 때 마지막에 섰어요. 이런 말들 간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 10번만 아마노레 이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노리겠지만 저는 6번 컴플리트 하이 놓고 갈 것 같습니다. 인기마 네. 여덟 붙여가는데
하긴 뭐 압축하면 되죠. 6 놓고 때리면요. 이거는 되죠. 뭐 28 두 방 말고도 다른 말 가져가도 무조건 돈이 됩니다. 어쨌거나 6번마 컴플리트 아이는 반드시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노래가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둘 다 좀 뭔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점수를 주자라면은 8번 쪽에 좀 점수를 실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 같습니다. 정말 이 경주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랑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 경주는 우리 병마를 하면서 잘 뛴 말들이 잘 뛰는데 썸씽 미스터리가 여기서 성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간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못 가요. 여기서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안쪽일 라운 킹덤이 원래 제일 빠르죠. 라운 킹덤이 제일 빠르고 최근에 보면 가진 게 이제 순발력인데 오버마 정상부적인데 정상부적도 문제는 뭐냐면 1200으로 거리 늘렸어요. 얘 뒤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아르고 로켓이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버마 정상부적이 과연 이번에 선두권을 장악하면 얼마나 띄워줄까?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인기마 쪽으로 가겠죠. 6번마 인키타투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얘도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말은 아니지만 6번마 인키타투스는 레이스는 좀 빨라진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앞이 좀 싸울 수 있는 경주고 앞이 검증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6번마 인키타투스에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네, 인키타투스 좋습니다. 뭐 조건만 보면은 인키타투스가 인기마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자, 한 가지 전기를 보고 뛰어야 될 이 선행권의 인기마들이 지금 몇 마리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그리고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김동수가요. 이 훈련 때 지금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날 기승을 못했다라면은 일요일도 기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수가 타는 말이 누구로 바뀌는지 그리고 반대로 동수가 탔을 때 얘가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과연 어떤 또 기승수를 보여줄지 일단 토요 경마 김동수가 탔으면 김동수 몸 상태 잘 보시고요. 뭐 다른 기수로 바뀌었다라면 이 기수랑 김동수가 타는 말에 호흡이 어떨지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5경주는 저 역시도 인키타투스를 세게 보고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전개가 가장 유리한 인키타투스 놓고요. 이제 뭐 선두권 마필이 됐던 추임 마필들이 됐던 이 두루두루 엮어가셔도 좋은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6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김준호 위원이 준비한 1호 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매니블레이드도 나오고요. 직전에 아쉽게 3착을 했던 시티엔젤 이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인기가 집중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 게임인데요. 어떤 식으로 여기서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인기마 접전 구도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2번마 매니블레이드. 이 블레이드 시리즈 가면 많은 뭐 현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려요. 그래서 그렇죠. 매니블레이드가 이번 경주에서 승급자를 도전함에 불구하고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매니블레이드를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만을 노리는 마필하고 매니블레이드가 들어오면 번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니블레이드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분명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평가됩니다. 인기만 접전이지만 매니블레이드를 이길 수 있는 마필에 포커스를 두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블레이드를 이길 수 있는 말. 와, 이게 뭔가 또 있나 봅니다. 일단 매니블레이드와 들어오면 빼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매니블레이드는 그냥 딱 이거죠. 보험 처리만 해놓는 겁니다. 보험 처리 들어간 돈 이 매니블레이드 들어오면은 그냥 회수하는 정도. 대신 얘가 빠졌을 때 크게 양보를 하겠다. 이제 경마장 가시면은 80%는 매니블레이드 놓고 시티엔젤, 심청사달 이쪽으로 막건 삽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이제 80%가 못 사는 막건으로 이제 승부를 들어가거나 뭐 배팅을 들어가든가 하겠죠. 이제 과연 이 김준호 의원이 뭔가 지금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경마 팬들이 인정하는 매니블레이드를 뒤로 돌려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 못 먹는 막건으로 한구라
제대로 한번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배당으로 한번 항구라 노리실 분들께서는 김준호 의원과 이번 6경주 꼭 한 배를 타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경주죠. 앞선에서 버틴다 그러면 뭐 4번, 5번 이런 얘네들이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7번마 메이 프린스. 오늘 승급전을 혼합 4등급 편성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김동수 기수가 조교를 시행하다가 발목 쪽에 좀 부상이 있어서 과연 누가 탈지 이런 부분도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매니플레이스란 마피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5월 5일 날 늦발을 할 때 좀 심하게 늦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성을 발휘하고 얘가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깡바닥에서 추임력을 발휘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급전이었던가요? 6월 9일 날 금화선호가 끌었던 경주에 이제 그 아마노르한테 깨졌는데 얘가 깨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정상적인 발주였었고 선의권에서 응수를 했었던 말인데 막판에 내초를 기대죠. 근데 이전에 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판에 좀 기대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재가를 이제 바꾸죠. 재가를 신청하고 이제 도전했던 경주인데 편성이 약해서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얘는 자기 결대로만 탔던 말입니다. 뭐 상대가 마신차가 크지 않았다지만 내가 좀 더 싹수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번마 메이 프린스란 마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메이 프린스 아주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다라는 건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뭐 메이 프린스도 여기서는 뺄 수 없는 이번 강력한 입상 후보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제가 한 마리 추천드리자라면 이 4번마 위즈 레이나가 이제 주법 교정이 이루어지면서 제 말이 좀 180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이 뒤집어졌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지금 위즈 레이나입니다. 도입 당시만 해도 이 40조에서 그야말로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었던 마필인데 이 주법 때문에 가진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뛸 그런 준비 내용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번마 위즈 레이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7경주는 4번, 7번 요 두 마리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려보는 추천마가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가능권 있는 마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가 뭐 뚜렷한 충만은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이 8번마 썸씽 딜 라이트가 많은 인기를 좀 모으지 않을까 싶은 경주입니다. 일단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썸씽 딜 라이트란 마필 이게 그 데뷔전에 선방을 했어요. 데뷔전에 선방했고 이게 주행심사 때 보면 중속감이 나쁘지 않죠. 상당히 저 근성 발휘하면서 외곽 경기하고도 근성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 약간의 취입성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얘가 이제 승급전부터 인기를 누립니다. 근데 얘가 좀 인기를 누리는 경주를 보면 앞에서 일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인기를 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포에버 이노가 끌었던 레이스에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썸씽 딜라이트한테는 어찌 보면 쥐약 같은 레이스라고 평가합니다. 이 경주가 제가 썸씽 딜라이트를 뭐 여러분들한테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주가 정말 빠른 마필은 없어요. 1700m예요. 1700m인데 건너편 직선주라 있기 때문에 빠르지 않는 레이스 있기 때문에 썸씽 딜라이트한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고개가 높고 답보 변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까? 이 부분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썸씽 딜라이트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주법에 좀 한계가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희한하게 작업으로만 뛰려고 합니다. 원래 코너 4개짜리 1700m는 코너 4번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발바꿈이 좀 원활하게 이뤄줘야 이제 말도 숨을 쉴 수 있고 힘한 배도 할 수 있고 한데 한쪽 발로 뛰는 마필들은 코너 4개짜리 이 1700부터 뭐 2300m까지 있죠. 그 거리가 쥐약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썸싱질 라이트가 편성의 힘을 등에 업고 어거지로라도 용근이가 끌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물음표가 달리고요. 자 그럼 자 8은 일단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뭐가 좀 괜찮은 말인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에요.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빈기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1번마 야호 오로라를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추천을 하면서 적중을 못 읽어냈던 말 어찌 보면 이 야호 오로라 같아요. 근데 야호 오로라란 마필은 과거 이제 50조 있었나요 이게? 정말 꾸역꾸역 힘으로 뛰었던 말이고 3착만 연급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착순해 왔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경주를 보면 얘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토익경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모와 파워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 선키스트하고 그다음에 야오로라를 노렸던 경주예요. 근데 얘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레이스를 펼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경주는 누네스 기수가 무섭죠. 온누리 알바. 맞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네스가 무서운 거고 파이나트가 지난번에 1700에서 그냥 느닷없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앞에 갈 수 있지만 야오로라한테는 박상우 기수가 어떤 레이스 초이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가지고 덤빌 수도 있는 경주고 나는 처음부터 따라갈 거야. 최적 전개를 해볼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만 야오로라. 이제는 빈기마가 됐겠지만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야오로라. 괜찮은 말입니다. 충분히 도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한 마리 또 다른 복경 좀 소개를 해드리면 10번마 샤커 글로리가 바구로니가 이번에 훈련을 했는데 어떤 훈련을 했냐면요. 이제 1700에 맞춘 훈련을 했어요. 1, 2코너 돌아 나가면서 이제 뒷직선 백스트리트에 접어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바구론의 특유의 이 무빙 승부 패턴을 말에게 주입하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말이 잘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바구론 기수의 특유의 이 뒷직선 무빙 승부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10번마 사커 글로리도 일단 훈련하는 거 봐서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 3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번마 머니블레이드를 중심으로 1700 첫 도전에 나서는 블루 엠파이어. 이 두 마리가 능력으로는 앞서 보이는데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머니블레이드와 6번 블루 엠파이어 이게 깜빡이 팔릴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니블레이드는 찬스죠. 이거는 여기서는 내가 이게 과거에 이제 썬라이팅의 순발력이 대단했던 말이지만 1번 게이트에 1700m에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 게이트. 머니블레이드는 앞에 가면 더 뛰는 말. 그래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찬스 이렇게 선행 찬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저도 머니블레이드를 6번보다 훨씬 더 세게 봅니다. 자, 그럼 블루 엠파이어 이제 1000m 뛰고 나서 지금 1200, 1300, 1400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1700으로 바로 나왔어요. 자, 요거는 도전력이 있을까요? 저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얘가 1400에 나왔다면 혼합 4등급 편성이 1400이 혼합 3등급 편성이 1400이 있다면 거기 나왔다면 저는 안 봅니다. 이제 경마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0m를 치고 1400을 나왔을 때 우리 서울경마공원이 2019년도부터 지금 계획은 1600m 마일 경주를 뛴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해서 조성을 해서 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를 달리는 경주는 1400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1400m를 자리 잡기 싸움이 그만큼 심선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1000m를 이기고
1000m를 이기고 1400을 나와서 이기는 말들은 저는 명마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 Something Delight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1700m야. 머니블레이드는 내가 선행이야. 단독 선행이야. 얘가 막 뽑아낼까요? 안 뽑아냅니다. 나는 더군다나 인견입니다. 그냥 거의 붙들고 있을 거예요. 와서 넘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레이스가 느려지는데 과연 블루 엠파이어가 그 페이스에서 얼마나 힘 조절을 하고 늘어난 거리를 극복하냐가 싸움이거든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 블루 엠파이어가 일단 좀 힘든 도전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머니 블레이드보다 훨씬 더 이 센 말이다. 잠재 능력이 더 좋은 말이다. 저 이런 느낌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과연 이 명마들도 숱하게 부러졌던 단거리에서 바로 코너 4개짜리 긴거리 도전. 이게 블루 엠파이어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기본 능력 자체가 워낙 출중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블루 엠파이어는 일단 뺄 수는 없는 그런 인기 마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마로 뭐 봐야 될까요? 그냥 한 마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왜 붙을까요? 10번마 클리너 피오로가 정말 공백 갖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띄워온 사이즈 보면 10번이 제일 세죠. 네. 클리너 피어로. 네. 제 1번, 6번 구도가 깨진다라면 10번 클리너 피어로가 다음 수입니다. 클리너 피어로. 거기에 7번마 프로 마테우스도요. 직전 경주는 제 레이스를 기승했던 조한별이가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능력 발휘를 못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마테우스는 좀 어깨에 힘 빼고 가볍게 타줘야 뛰는 마필이거든요. 직전에는 또 인기마고 연투를 하고 싶은 욕심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말에게 좀 무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조교도 좀 원만하게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 훈련 때 쓸 힘을 실전에 쏟아붓겠다. 그래서 트랙 훈련을 많이 실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만큼 마방에서 이번 경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9도가 깨지는 이 그림이라면은 프로 마테우스도 그 자리에는 충분히 낑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보겠습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1번마 삼성불패 휴양 이후에 출전하는 6번마 싱그러운 검. 거기에 직전에 삼성불패를 때려 잡아 먹을 듯이 올라왔던 울트라 로켓. 167 3마리에 11번 최고 머니가 누네스 바람까지 타면서 이제 뭐 4파전 양상으로 배당판이 뚫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준호 의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 이제 마지막 승부, 메인 승부로 지정한 경기입니다. 10경주가. 아, 승부였죠, 네, 이게. 관계없습니다. 네네네. 네, 2000m 레이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1등급 중위권에 있는 경주가 인기마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의외의 배당이 탁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이제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1등급 중위권에 있는 마필, 중상위권 그 바로 밑에 레벨이라고 봐야죠. 이런 경주를 서로가 만났는데 여기서 내가 누구 눈치 볼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여지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노리는 마필도 반드시 안고 가면서 저는 중배당을 노리겠지만 중배당 힘을 실어가겠지만 배당까지도 기대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이번 10경주가 네네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 방송 찍기 전에도 제가 이 10경주에 대해서 김준호 의원과 얘기를 하면서 이 간략하게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딴 데 정신이 있다 보니까는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덥거든요. 뭐 한증막에 앉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김준호 의원이 어떻게 승부를 들어가냐면 인기마 조합으로 와도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거든요. 근데 놓고 때리는 축도 좀 강력한 인기마는 아니고 거기에 지금 여긴 없지만 이 꼭 봐야 될 복병 한 마리도 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주력이 오든 받친 게 오든 뭐가 와도 여기서 항구라가 성공만 된다면 막건 성공만 된다면 항구라는 보장돼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승부입니다. 김준호 의원의 메인 승부. 토요일에도 메인 승부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를 김준호 의원이 선정을 한 만큼 여러분들 믿고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 예배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김준호 위원의 이 추천마 한 마리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마요? 네, 가장 세게 보는 말. 강토마입니다. 아, 강토마요. 강토마. 예. 네, 강토마. 아, 끝인가요, 강토마? 예, 이건 끝입니다. 네네, 강토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강토마가 이번 경주 인기 1위입니다. 56.5를 달아도 57을 달아도 58을 달아도 뛰어온 게 있다 보니까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토마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대가리 놓고 승부를 볼 거예요. 근데 갖다 붙일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말을 갖다 한 방으로 붙일 겁니다. 인기마 한 마리는 보험용으로 좀 깔아놓고요. 그 놀이는 한 방으로 승부를 볼 건데 여러 가지 지금 좀 정황 증거를 가지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 보면요, 그 놀이는 한 방 맞거니 꽂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경마장에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강축에 저배당 없다. 이번 11경주가 강토마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뛰어 들어오면서 야, 저거 뭔 말이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주인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11경주 꼭 믿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깔끔하고 시원한 이 승부 마건으로 여러분들 1호 경마 완벽하게 한번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도 상당한 좀 혼전입니다. 초반 빠른 말들도 대거 포진을 했고요.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어찌됐든 1번마 신의 명령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가 1800m를 도전함에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처럼 선두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임경기수가 결과적으로 선두권을 넘겨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그야말로 기차반이 났던 말이 1번마 신의 명령입니다. 1400m까지는 뭐 따라가도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신의 명령 출발 지점이 있는 만큼 1번마 신의 명령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1번마 신의 명령. 일단 선행 상대가 지금 몇 두가 있어요. 2번마 로스트 인 드라마, 3번마 행운골 엄청 빠르죠. 거기에 뭐 빠른 말들이 또 외곽에 뭐 청담불패도 있고 몇 개의 말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행운골하고 로스트 인 드라마가 정말 빠르죠. 이 로스트 인 드라마도 만만치 않은 선행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개를 보면 신의 명령이 이게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가도 되죠. 네, 따라가도 되니까 전개로 보면 또 신의 명령, 그리고 상대마로 팔리는 게 지금 행운골인데 행운골은 임기원이가 또 많이 타봤던 말.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신의 명령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임이고요. 이 휴양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4번마 미스터 챔피언도 꽤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행운골의 양도 한번 뛰어봤고 빠른 페이스에서도 이 막판 뒷심을 살려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만 미스터 챔피언도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12경주는 김준호 위원님이 인기마 중에 그래도 신의 명령이 거리 적정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번엔 세게 봐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 나머지 마필 가운데 전개 상황으론 4번마 미스터 챔피언도 충분히 도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 경마는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빨리 또 비워줘야 되는 것도 있고 1호 경마, 토요 경마 아직 시작이 안 된 시점에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이 현장에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듯이 싹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부분 없는지 빈틈없이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좋은 막건 가지고 김준호 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